14년? 그럼 나의 첫인상은? 안녕하세요. 그 하트 시간으로 나이가 안 돼서 어차피 못 나간다고 해서 최악의 경우로 일단 다 데뷔를 해놨던 것 같아. 언니 이렇게- T야? 나 T야. 괜찮은 거 맞아? 여자를 좋아하는 건 아닐까? 자료화면 보여주실게요. 우리 지금 14년 정도 됐어. 14년? 진짜 오래됐지. 내가 어. 27살 때 너를 처음 봤을 거야. 그럼 내가 28 맞나? 네, 소개 한번 해주세요. 그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신채윤이라고 하고 현재 이존 어페럴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일들은 뭐 비주얼 디렉팅에 관련된 일부터 뭐 기획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 맡아서 하고 있고, 채채 언니라는 활동명으로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깍쟁이 같았다. 너무 말랐었어 그때서. 그때는 내가 진짜 몸무게가 앞자리가 40kg대였었어가지고 언니가 너무- 키가 몇이지? 내가 168인데 그때 특히 더 되게 살이 많이 빠졌을 때였어. 막 45kg? 막 이랬을 때였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 보기 싫은 느낌이고 내 추구미는 정말 아니지. 지금은 언니가 그때 이런 운동도 하고 이러니까 몸이 달라졌어. 완전히 운동 열심히 어. 하고 그랬지. 그럼 나의 첫인상은? 본이의 첫인상은 난 되게 친근하게 다가갔는데 맞아. 뭐 계산 없이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한 거잖아. 안녕하세요. 갑자기 이러니까 갑자기 무한? 되게 선 긋는다? 그런 그때 느낌이 되게 좀 낯가림이 있었지. 너무 있었고 완전 있었어. 낯가림이 엄청 심해가지고 맞아. 저는 사실 보니가 이렇게 프로그램에 출연한다고 했을 때도 엄청난 용기와 도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뭐 연애 얘기를 하자면 보니가 진짜 옛날부터 뭔가 남자친구가 많이 없었어. 진짜 너무 경험이 없어서 맞아. 진짜 걱정했었고, 왜냐면 진짜 그 때에 맞게 이게 사람을 만나면서 나를 알고 진짜 그게 여러 이렇게 힘든 것도 겪고 하면서 진짜 이게 성숙해진단 말이지. 그리고 나를 알게 되고. 근데 이제 사회적인 나 말고 진짜 나. 진짜 나를 알게 된단 말이지. 근데 보니가 진짜 막 일만 너무 열심히 하고 맨날 밤새고, 그리고 그때 진짜 몇 년 동안 막 남자친구가 없고 이러니까 살짝 보니가 여자를 좋아하는 건 아닐까? 약간 성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막 뭔가 혼란이 온 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진짜 했었어. 맞아, 텀이 너무 길었어. 너무 길고, 그리고 보니가 그리고 누군가가 이제 뭐 조금 호감이 조금 있어도 너무 신중하니까 우리가 막 보니가 일단 그냥 만나보면 안 되겠냐고. 일단 만나보라고 막 이렇게 조언해줬을 정도였잖아. 지금 나이에 비해서는 진짜 사실은 경험이 너무 없지. 그래서 나는 너무 나 그럼 너무 좀 그러면 근데 내 기준에서는 그건 좀 그래요. 없어. 맞아, 왜냐면은 심하긴 약간 사진도 이제 언니 나 해보려고 막 카메라도 사고 막 이런 그 처음의 모습을 나는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본이도 얼마나 두렵고 설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항상 본이는 되게 뭔가 언니 같은 느낌이었어. 그런 커리어적으로는 내가 봤을 때는 항상 되게 언니 같고, 그리고 보니가 스튜디오도 막 그렇게 원래는 단칸방 그러니까 이 단칸방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제가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집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나가시고 방 하나는 친언니랑 같이 자고 방 하나를 아예 사무실처럼 그냥 꾸몄던 거야. 그래서 사업자 되기 전부터 어쨌든 거의 프리랜서로 생활을 했으니까 그때 이제 친언니랑 나랑 셋이서 오픈식을 거기서 했던 거지. 상 펴놓고 맞아. 와인 막 이렇게 해놓고 좀 빈티지하게 우리 그때 초 켜놓고 했었지. 근데 난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 나도 그래. 나도 그날이 유난히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 왜 어떤 것 때문에? 그때 뭔가 그냥 그 시작하는 그 마음, 우리가 되게 막 설레어 있었던 기억이 맞아. 되게 마음에 많이 남는 것 같아. 되게 예뻤던 것 같아. 그때만 느낄 수 있는 그 소소한 행복이 있었지. 공간 제대로 마련됐을 때 축하 영상을 찍었는데 또 울고 다시 찍었는데 또 울고 이래가지고 계속 울어가지고 나중에 그냥 계속 막 엉망진창으로 끝났어. 잘했어. 그때 감정도 또 기억에 남는데, 이렇게
포인트처럼 점처럼 기억나잖아. 양재 스튜디오 오픈하고 막 너무 또 인테리어도 막 잘해놓고 이러니까 언니 난 대사가 기억나. 너를 시집 보내는 기분이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 자료화면 보여주실게요. 너무너무 고생했고 앞으로 눈물 날 뻔했어. 언니야 오늘 이렇게 준비하느라 너무너무 고생했고 괜히 너를 시집 보내는 기분이다. 앞으로 승승장구하길 바랄게. 나 또 눈물 날. 본인은 항상 뭔가 저보다 한 발 앞서서 뭔가를 경험해서 진짜 저한테 이렇게 뭔가 보여줘요. 그래서 진짜 저한테 영감을 많이 주는 친구고 정말 등대 같은 친구예요. 그리고 속도 깊고 그리고 나는 그 주변에서도 하는 얘기들이 보니가 또 이렇게 방송 출연하고 그러고 나서 뭔가 좀 이렇게 그대로인 사람 처음 봤다고. 근데 나도 이렇게 조금 약간 우려했던 마음도 좀 있었는데 보니가 너무 그냥 여전하고 그냥 한 마리 백조처럼 누가 볼 땐 되게 평화로워 보이는데 언제껏 탁 돌아서면 성장했고 돌아서면 성장했고 이런 느낌이었거든. 그래서 내면이 정말 단단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프로그램이 또 인기가 그렇게 있지가 않아서 무슨 소리야. 완전 찐 애청자들이 엄청 많았던 맞아. 걸로 그건 기억하는데. 맞는데 어쨌든 더 만약에 내가 변하는 걸 보려면 정말 인기가 엄청나고 이랬으면 약간 더 학사 시그널 이런 정도? 아니 한승연 환승연애나 그 정도 했으면 내가 좀 아니 나 근데 똑같았을 것 같아. 솔로지옥 이런 쪽. 솔로지옥 내가 뭐 진짜 못 나갔을 것 같고 근데 환승연애도 진짜 못 나갔을 것 같고 난 근데 딱 요 정도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그냥 딱 요 정도가 딱 좋았다. 그리고 하트 시그널은 나이가 안 돼서 어차피 못 나간다 그래서 나이가 되는 거는 얘 이거밖에 없어. 아니면 나는 솔로밖에 없는데 거긴 내가 안 나갔을 것 같고 그랬어. 여기가 딱이었다. 일하면서 어떤 부분이 힘들었어? 내가 막 사람들한테 힘든 얘기를 아예 안 했잖아. 그냥 얘기하면 뭐 잘하고 있어. 뭐 아니면 다 힘든 거 지나고 나서 나 이런 거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었던 것 같고 그래도 월세도 내야 되고 촬영을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스텝도 구해야 되고 최악의 경우를 일단 다 대비를 해놨던 것 같아. 뭐 9시부터 6시까지 일은 해야 되는 고정적인 시간이 있으니까 새벽에 차라리 찜질방에서 수건 같은 거 개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카페 아르바이트 하면 얼추 월세랑 그거 낼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일은 한두 개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해서 실제로 스튜디오 이제 1년 차 때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이제 했지. 언니한테도 그것도 얘기해. 근데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한 것도 원래 얘기를 아무한테도 안 하고 몇 년 뒤에 다 얘기했던 것 같아. 부모님한테도 한 5, 6년 뒤에 얘기했나? 그래. 아침에 7시 반부터 점심시간이 항상 카페는 피크니까 그때 아르바이트 하고 이제 다시 스튜디오 오고 그리고 한 4, 5년까지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스튜디오에서 잤어. 그래서 아예 그 책상 서랍 한 칸에 속옷칸이 있고 찜질방 가서 씻거나 그리고 겨울엔 너무 춥고 건조하고 또 책상은 아프니까 차에서 항상 잤었거든. 그 양재 그 부강빌딩 사람들이 내 자는 모습을 진짜 많이 봤을 거야. 일주일에 한두 번씩 무조건 잤으니까. 그때 그 양재에 전체적으로 한 7년 정도, 6, 7년 정도 있다 나왔으니까 뭐 좋았던 나빴던 이게 그냥 중심이 나도 잘 잡혀 있는 것 같긴 해. 우리가 좀 회복 탄력성이 좋은 편인 것 같긴 해. 맞아. 그래서 사람이 좀 고생을 해보긴 해야 돼. 나중에 뭐 자녀가 생긴다고 하면 나는 어느 정도 결핍은 무조건 주고 싶어. 좋은 말이다. 누가 시켜서 스튜디오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내가 한 거잖아. 정말 최선을 다해보고 정말 후회 없이 없을 때까지 해보고 일단 하자가 목표였고 하게 되니까 2차 저차 계속 유지하고 힘들 때는 대출도 받아보고 또 다시 갚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누구랑 같이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단단해진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이. 내가 내 감정을 이렇게 많이 컨트롤하고 그런 수단으로 일기 쓰기를 나는 하거든. 근데 본인은 어떤 식으로 그런 감정을 컨트롤해? 퇴근 시간이 나는 보통 2, 3시였고 다시 아침 9시까지 출근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참았는데 음. 그냥 울고 싶을 때는 그냥 감정을 터뜨리는 걸 알았어. 근데 혼자 있을 때. 그래서 힘들 때는 누구한테 말을 할 수 없고 부모님은 걱정하니까 못하지. 그때는 자존심 때문인지 어쨌든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게 나는 싫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일기 쓰고 그냥 일단 했어. 그리고 초반에는 못할 수밖에 없고 힘든 거는 진짜 난 당연하다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 프리랜서 할 때 성공시대를 전체를 다운받아서 봤거든. 근데 단 한 명도 안 힘든 사람이었고 단 한 명도 쉬운 사람이었고 지금까지도 일이 많은 만큼 또 힘들고 그건 너무 당연해서 그냥 아르바이트 할 때도 나는 나중에 이게 다 쌓여서 그냥 나의 추억거리가 되겠다는 걸 그냥 알고 했어. 그래서 그걸 좀 즐겼어. 카페 아르바이트 하는 내 모습도. 그게 더 컸던 것 같아. 그래서 괜찮았어. 어려워? 안 어려워. 아씨도 좋아하실 거야. 아 진짜요? 그럼요. 원래 못 먹는 힘들면 좋아. 그래서 회사에서도 뭔가 힘들잖아, 일하는 게. 근데 그거를 내가 어느 순간부터 되게 즐기고 있어서 스트레스를 일하면서 내가 받아본 적이 없어. 진짜? 그건 좀 특이한데? 나는 근데 감정 일하면서 컨트롤 이제 그 제어 잃은 거 아니지? 괜찮은 거 맞아? 아니 진짜 힘든데 그게 막 그냥 스트레스 피할 수 받아서 없으면 그냥 즐기자 진짜 그거구나. 어. 나는 똑같은 텐션을 항상 유지를 해야 된단 말이야.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다음날 촬영이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은 내 사정을 알 필요가 없고 맞아. 알 수도 없고 맞아. 그럼 나는 내가 해야 될 것들은 그냥 오늘 촬영을 잘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묵혀뒀다가 집에 가서 가끔 좀 무섭기도 했어. 스튜디오 하면서 이게 너무 아무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 때는 나도 이제는 혼자 있는 게 더 좋더라고. 그래서 막 이별하고 이랬을 때도 예전에는 막 친구들이랑 막 당장에 알지.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싶고 막 엉엉 울고 막 전화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냥 혼자 그냥 울고 혼자 감정 처리하고 그런 다음에 그리고 뭐 지나갔으니까 또 이제는 뭐 얘기할 것도 없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됐어. 그냥 뭐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더라고. 맞아. 이렇게 어른이 된다. 너무 성숙이 아니라 숙성됐다. 올해 언니가 하고 싶은 거 3가지? 내가 하고 싶은 거 3가지? 소소한 것도 전혀 상관없어. 원래 작년에 한라산 가는 것도 있었잖아. 작년에는 내가 한라산 등반, 뭐 파리 가기 이런 거 있었는데 내 오랜 그 버킷을 작년에 진짜 다 했거든. 그래서 그 올해 나의 버킷은 여름에 몰타 여행 가기, 그리고 또 하나는 내일 아침 하얀 눈이 쌓여 있었어요. 그럼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려드릴게요. 계속 내 옆에만 있어주면 돼요. 약속해요.